오늘 여론 준비된 날인데 이택수 대표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샥스핀 드셔보셨어요? 네, 먹어봤습니다. 샥스핀 드셔보셨어요? 네. 이게 그런 건지 알고 드셨어요? 아니요, 아까 방송 들었는데 몰랐고요. 깜짝 놀라셨죠? 식감은 좀 그 마른 당면 같은 느낌? 그거 진짜였을까요? 진짜라고 지금 믿고 있는데요. 안 먹어야 되겠네요. 시중에는 짝퉁도 많다고 네. 하고요. 짝퉁이든 진짜든 네. 이게 이렇다는 걸 알았으니까 네. 이제 음식 만드시는 분들도 이거 모르고 만드셨을 수도 네. 있거든요. 음식점에서도. 이게 지금 멸종 위기 동물이라는 거, 세계적으로는 금지하고 있다는 거, 네. 이거 우리 알아야겠습니다. 그럼 청와대만 탓할 것이 아니라 네. 우리도 몰랐던 사실들 이번 기회에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론, 한 주간의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를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재밌는 조사 결과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저희가 브라질 리우 올림픽과 관련된 조사를 했는데요. 예. 가장 감동적인였던 장면 5개를 꼽으라고 저희가 질문을 했고요. 또 반면에 가장 실망스러웠던 장면 5개를 꼽으라고 질문했는데요. 가장 감동스러웠던 장면, 네. 가장 실망스러웠던 순간.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감동스러우셨던가 머릿속으로 지금 떠올리면서 한번 이 결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감동스러운 장면 어떤 거? 네,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브라질 리우 올림픽 한국 선수단과 관련하여 감동적인 사건이나 장면을 꼽으라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것을 가장 먼저 꼽으시겠습니까? 예, 라고 보기는 물었는데요. 뭡니까? 할 수 있다. 펜싱의 박상영 선수의 대역전극이 있었죠. 예. 그리고 양궁의 최초 전 종목 금메달, 그리고 레슬링 김현우 선수의 태극기 큰절, 그리고 진종호 선수의 사격 3연패, 예. 그다음에 남북 선수의 셀카 장면, 이렇게 5개의 보기를 두고 질문을 했는데요. 1위가 어떤 걸로 나왔나요? 할 수 있다 계속 되뇌었던 펜싱의 박상영 선수의 랭킹 파괴 대역전극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35.2%가 역시 예상치도 못했던 막내 네. 박상영 선수의 그 경기 꼽으셨어요. 보셨어요? 이택수 대표 그거? 경기? 재방송으로 봤는데요. 재방송으로 보셨어요. 네. 그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생방송으로 보고 네. 그날 방송에서 연결을 했잖아요. 네, 박상영 선수를. 정말 울컥했습니다. 네. 울컥했어요. 굉장히 단단한 선수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또 기대를 안 했던 막내가 땄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더 희망을 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1위 했습니다. 35%. 2위는 뭐예요? 최초로 전 종목 금메달을 달성한 양궁 역시. 선수들 21.6%로 2위를 차지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갤럽 조사를 소개하면서 네. 가장 기대되는 종목 양궁이 1위였는데 맞아요. 역시 국민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줬습니다. 이 양궁 같은 경우는 협회 운영이 아주 투명하고 네. 지원이 정말 뭐 속된 말로 빵빵하게 됐다. 네. 선수들이 다른 걱정 안 하고 오로지 매진할 수 있었다. 학연, 혈연, 지연 다 떠났다. 네. 이것 때문에 더 박수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반면에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둔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그에 못 미치는 투자, 관심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세 번째로 감동을 준 종목은 레슬링 김현우 선수의 태극기 큰절이 12.4%로 3위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편파 판정 때문에 이제 동메달에 그쳤는데 네. 큰 절을 했죠. 울면서. 네, 저도 울컥해서 많이 울컥. 우리 아들들한테 링크를 보내줬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아들이? 무풀. 답이 없어요. 네, 뭐 자, 감동을 받았겠지만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무풀입니다. 네 번째 네 감동은 번째는 진종호 선수의 세계 최초 사격 단일 종목 3연패 잘했죠. 7.5%로 나타났고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좀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네. 워낙 전부터 진종호 3연패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감동이 조금 덜했네요. 7.5%. 그렇죠. 근데 앞서 벌어진 10m 경기에서 메달을 못 땄기 때문에 조마조마했었죠. 그렇긴 해요. 막판 대역전극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4위에 랭크됐습니다. 예. 5번째는 남북 선수들의 셀카 장면 7.1%로 5위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감동적이었죠. 언니 네. 동생이라고 부르면서 특히 이 바흐 IOC 위원장이 자신의 트위터에 위대한 몸짓이라고 맞아요. 이 장면을 올리면서 더 큰 관심을 모으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들 뽑아주셨고 반면에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리우 올림픽 보면서 불편했던 순간, 실망스러웠던 순간 어떤 걸 뽑으셨어요? 보기는 뭡니까? 레슬링 편파 판정, 그다음에 메달 위주 또는 성차별적 방송, 또 온두라스 침대 축구, 예. 또 구기 종목 노 메달, 또 유도의 노 금메달,
이런 내용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많이 응답을 받은 것은 레슬링 편파 판정. 역시. 예, 김현우 선수가 출전한 경기죠. 예. 25%로 가장 실망스럽다는 응답을 받았고요. 예. 두 번째는 메달 위주 또는 성차별적 방송 19.7%로 2위로 나타났습니다. 중계 방송이 불편했다는 분들 19.7%. 그다음이 온드라스 침대 축구 17.5%로 나타났는데요. 8강전에서 굉장히 아쉽게 1대0 석패를 했는데 심판 판정에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한 3분 정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는데 한 5분 정도 이상은 더 주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요일 아침이었잖아요. 정말 네. 많은 분들이 보셨거든요. 그럼요. 얘기하시니까 또 갑자기 열이 막 네. 받습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니고 축구라는 뭐 이런 비아냥 섞인 맞아요. 카피도 나올 만한데요. 오죽했으면 네. 예, 역시 국민들의 실망, 실망스러운 특히 남성들의 순간과- 실망이 굉장히 컸고요. 맞습니다. 4위는 구기 종목 노메달 44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정말 이 뭐 축구뿐만 아니라 여자 핸드볼, 배구, 하키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9%로 4위로 나타났고요. 예. 또 유도 노 금메달을 못 딴 것이 16년 만이라고 합니다. 유도에서. 7.4%로 5위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하도 이번에는 기대했는데 안 됐습니다. 세계 랭킹 1위인데 안 됐습니다. 이런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양궁을 제외하고는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여러 상위권 종목들이 다 지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예, 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만은 예,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좀 차분하게 되짚어볼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요. 지금 뭐 골프도 박인비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잘 하고 있어요. 있더라고요. 예, 예. 끝까지 좀 응원해 보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8월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67명에게 1,678명에게 접촉을 시도해서 최종 54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고요. 예. 스마트폰 앱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무선전화 8, 유선전화 2의 비율로 전화 RDD 스마트폰 앱 방식으로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2%포인트였습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조사를 한 이 올림픽 관련된 여론조사 먼저 짚어봤고요. 다음은 지금 전국을 달구고 있는 논란, 건국절 논란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다시 조사한 건 아니고 지난해에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건국절 논란. 네. 그걸 좀 들여다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가져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가져오셨죠? 네,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예. 건국절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 헌법이 대한민국의 건국 시기를 3.1 운동이 일어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남한 정부가 수립된 1948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는데요. 예. 당시의 결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1919년이라는 63.9%의 결과가 나타났고요. 우리의 건국일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 그날로 생각해야 된다는 의견이 63.9%. 예, 반면에 남한 단독 정부 수립 1948년이 건국 시기다라고 응답한 결과가 21%로 3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이 건국일이다라는 주장은 21%. 네. 이거는 압도적인 차이가 났네요. 네. 이게 정확하게 1년 전 조사입니다. 2015년 8월 18일. 오늘 8월 18일이잖아요. 네. 딱 1년 전에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올해는 또 이거 어떻게 나왔을까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1년 전에 40%가량 지지율이었는데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지금은 30% 초중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임시정부 수립이었던 1919년이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날 더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있고요. 반면에 두 번째는 이게 정쟁화됐기 때문에 예. 여야 예. 간의 입장차가 명확한 정쟁 이슈가 됐기 때문에 예. 오히려 격차가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조만간 조사를 다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죠. 하겠습니다. 1년 전, 정확히 1년 전 조사는 여러분 이랬습니다. 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김에 네. 정치권 여론, 정당 지지도하고 대통령 지지도 짧게 좀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이 건국절 논란뿐만 아니라 전기료 누진제 문제, 뭐 호화 만찬 문제 여러 가지로 지지율 변동될 만한 네. 요소들이 많았거든요. 네. 지난주에 지지율이 좀 횡보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당청 지지율이 이번 주에는 동반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0.7%포인트 하락한 33.7%, 부정평가는 1.8%포인트 오른 59.3%로 나타났는데요. 예. 가장 낙폭이 컸던 지역이 대구 경북입니다. 왜냐하면 제3후보지설로 인해서 사드 논란이 김천과 구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TK 있죠. 쪽이 계속 이러네요. 말씀하신 대로 호화 만찬 논란도 있었고 예, 또 예.
요금 누진세 논란은 또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예. 악재들이 더 많았던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당 지지율도 새누리당 지지율이 33.1%로 지난주 대비 0.5%포인트 하락했고요. 더민주당 지지율은 1.4%포인트는 28.2%를 기록했습니다. 예, 조금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새누리당이 살짝 떨어지고 더민주가 조금 오르고 이랬어요. 네, 국민의당은 횡보했는데요. 12.4%, 예. 0.1%포인트 빠진 수치였고요. 정의당도 0.3%포인트 오른 5.8%로 거의 횡보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결국은 대통령 지지도 네. 부정 59.3, 긍정 33.7. 이 부분을 청와대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 개각에 대한 것도 반영됐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개각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에서 심지어 보수 신문들도 부정적인 평가를 맞아요.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도 다 가만히 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조사는 8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스마트폰 앱,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예. 무선 80, 유선 20, 그리고 응답률은 9.5%,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여론 살펴봤습니다. 이택수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